안녕하세요. 하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에서는 한겨레 신문의 탁현민 비서관의 관련 여러 보도들이 과연 저널리즘적으로 얼마나 객관적인지 조금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겨레 신문 출신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겨레 신문 후배 기자들이 쓴 기사들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건 저한테는 조금은 결심이 필요한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제 삶의 원칙 같은 게 그래요, 여러분. 뭐냐면 저는 바깥에서 우리 한겨레 선배들 비판은 많이 해요. 아무렇지 않게 많이 하는데, 근데 후배들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저는 바깥에서 후배들 비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왜냐하면 가슴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건 차마 모르겠어요. 그냥 후배들은 늘 그냥 격려해주고 일 잘해라,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저는 선배의 역할이지, 바깥에 나가서 후배들 욕한다는 건 그건 좀 제가 그런 건 선배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왜냐하면 후배는 늘 오류를 범할 수 있고요. 실수하면서 성장해 가는 시기이고, 저도 한겨레 당연히 어린 기자일 때 이런저런 실수 많이 했었고요. 그걸 가지고 선배들이 바깥에 나가서 허재현 얘는 왜 이래요? 문제 있어. 이러면은 후배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잘하라고 격려해주면 그 후배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알아서 깨닫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장해 왔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바깥에 나가서 우리 후배들을 가지고 제가 비판하는 거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겨레를 나왔고, 그리고 한겨레의 기사에 대해서 논평과 비판을 요구하는 어떤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우리 후배들이 쓴 기사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거 역시 또한 옳은가.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과제에 부닥쳐 있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운데, 어쨌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청와대 행사 용역, 이거 그 이제 계약 맺는 과정과 관련한 한겨레 이제 검증 보도가 지금 여러 말이 많은데, 제가 기자의 매서운 눈으로 보아도 이 기사는 여러 문제점을 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겨레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논평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함께 논평을 해보죠. 자, 시사바리스타, 여러분 커피 한잔 하면서 듣는 방송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핵심만 요약해드리면 이래요. 7월 14일에 나왔는데,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죠. 탁현민 씨가 이제 그 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탁현민 비서관의 지인이 운영하는 용역 회사가 있어요. 노바운더리라고. 거기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여러 청와대 행사도 그렇고 정부 행사 용역 이런 것들 다 수주를 많이 했는데 22건 수주했는데, 그렇게 해서 매출도 한 30억 됐는데, 알고 봤더니 노바운더리가 굉장히 신생 업체이고, 그리고 뭐 등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수주도 하고, 그래서 이거 특혜 아니냐, 어떻게 탁현민이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 심지어 무슨 정식 계약도 안 하고 그냥 막 그 구두 계약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일단 막 행사부터 치르고 나중에 이제 뭐 계약서를 뭐 썼는지 안 썼는지 뭐 아무튼 그렇게 좀 부실하게 계약이 진행됐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거 특혜다, 말도 안 된다,
예. 업계 관행상 이런 일들은 있지도 않았고, 예. 굉장히 공정성 원칙이 훼손된 것이다. 이러면서 탁현민 씨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이거 특혜다. 이렇게 이제 한겨레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탁현민 씨가 박근혜 정부 때 그 문화계 인사 차은택 같은 분으로 그렇게 비춰지죠. 명예훼손성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은택 씨랑 탁현민 씨랑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차은택 씨는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제 핵심 인물이죠. 최순실 씨랑 같이 무슨 뭐 광고 대행사 같은 걸 차려가지고 일종의 좀 이해 공동체로 함께 일했어요. 단순히 그 차은택의 업체가 무슨 지인의 업체 이런 게 아니라 최순실이랑 이익 공동체가 있었던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KT가 이제 광고 대행사를 이제 막 그 선정을 할 때 차은택의 그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한 20억 원 정도 이렇게 횡령한 혐의도 받고 해서 그래서 이제 차은택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이 차은택 씨는 분명히 이 최순실 씨와 차린 회사에서 이익 공동체, 이해 공동체의 어떤 관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탁현민의 지인의 회사, 이 노바운더리는 현재 한겨레 기사만 놓고 보면 이건 그냥 지인의 회사일 뿐이지 같이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탁현민 씨가 무슨 뭐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비밀 계약서를 통해서 뭐 수익금의 얼마를 탁현민 씨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한겨레가 밝혀냈다면 이거는 문제 제기가 상당하죠. 당연히 가치 있는 보도죠. 그런데 기사에 그게 없어요. 그냥 탁현민 씨가 과거에 쓴 책을 보면 노우 바운더리는 탁현민과 굉장히 가까운 지인의 업체다. 이게 다예요. 이건 그냥 지인의 업체잖아요. 왜? 이게 왜 문제인데? 당연히 사람들이 뭐야 이거 왜 탁현민의 지인의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 대상이 돼야 돼? 사람들은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 한겨레 기사에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왜 검증했는지 콕 집어서 탁현민 지인의 업체만 콕 집어가지고 좀 기사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계약을 맺고 여러 가지 행사들 치르는 업체들이 이 노바운더리만 있냐? 지금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청와대의 해명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청와대랑 정부 행사 여러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이 노바운더리가 22건을 뭐 수주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청와대만 한정했을 때 왜냐면 그 탁현민 씨가 청와대 비서관이니까 청와대만 한정했을 때 수의 계약한 건 총 3건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금액은 8,900만 원이 전부고요. 나머지는 근데 청와대 외에 이제 다른 여러 정부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다 합쳐야 22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탁현민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수주한 그런 계약 건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겨레는 구분하지 않고 일단 보도를 했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 그 해명을 보면 청와대가 의전비서관실에서 정말 뭐 지난 한 2, 3년간 수백여 건의 뭐 이제 행사를 치렀는데 과연 노바운더리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거냐? 노바운더리보다 더 많은 그 계약을 체결해간 업체들도 여러 곳 있다. 왜 노바운더리만 문제 삼냐? 이런 게 이제 청와대의 해명이죠. 자, 그러니까 한겨레가 노바운더리를 우리가 콕 집어서 문제 삼으려고 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반론인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탁현민 씨와 무슨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든지 무슨 이해 공동체 관계에 있다든지 이런 업체가 현재로서는 드러난 게 없잖아요. 한겨레가 그걸 밝혀냈어야 돼요. 근데 기사 안에 그게 없어요. 덜렁 예. 과거에 탁현민 씨가 쓴 책밖에 없어요. 그냥 친한 업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탁현민의 업체란 지인의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 보도가 됐네. 이런 비난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탁현민 씨가 화를 낼 만하고 이거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할 만하죠. 그리고 이번 문제 제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또한 정부 부처의 각종 의전 행사들의 계약 관행 전반을 한겨레가 함께 취재해서 제시했어야 돼요. 그래서 왜 통일부가 됐건 뭐 여성가족부가 됐건 온갖 그 부처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행사들을 하는데 그 다른 정부 부처들이 다 탁현민 지인 업체처럼 수의 계약이나 또는 뭐 지인의 업체이거나 무슨 정부 관계자의 지인의 업체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전 행사 용역 계약을 하는 거냐.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탁현민의 지인의 업체만 이런 특혜를 받았다는 거냐. 이게 지금 구분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랑도 비교를 해야죠. 예, 그 정부 때는 이런 관행이 과연 없었느냐. 수의 계약이나 지인의 업체. 예, 이런 걸 과연 안 했냐. 비교 분석을 해야죠.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청와대만 탁현민의 지인 업체만 이런 식으로 계약하고 있네. 이게 드러나면 그러면은 한겨레 기사가 당연히 보도 가치가 있죠. 그런데 기사는 그냥 탁현민의 지인의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검증 대상이 된 거예요. 이러면은 이거는 객관성과 균형감을 상실한 보도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탁현민과 탁현민의 지인의 업체가 이익 공동체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자, 이게 청와대 행사도 그렇고 약간 이제 좀 급하게 진행되는 여러 정부 부처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슨 용역을 무슨 이렇게 경쟁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개 입찰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업체랑 조금 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추측입니다. 제가 이 업계를 취재한 건 아닌데. 지금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한겨레가 공연 업체와 인터뷰를 하긴 했어요. 지금 반론을 이제 공연 업체가 제기를 했는데 인터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전이 동반된 외교 행사는 전문적으로 많이 해본 사람이 해야 실수가 없다. 규모와 수준을 갖춘 업체가 맡아서 하는 게 관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노바운더리가 비록 규모도 작고 신생 업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탁현민 씨랑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라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신생업체라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관행이라는 거는 규모를 갖춘 업체가 맡아서 하는 게 관행이라는 거는 그건 관행인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행사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관행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행이 깨졌다고 해서 그게 불법 특혜다. 이런 식의 근거로서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나간다는 게 이게 지금 한겨레가 이게 데스킹을 제대로 본 겁니까? 아니 공연 업계에서 누군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경쟁 업체가. 그런데 그것을 불법 특혜 관행 이런 것들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근거로서 사용하기에 이 인터뷰가 적당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겨레는 2015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의전 행사를 한 어떤 그 업체가 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 일감을 딴 적이 있는데 이때도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근거로 이제 내세웠는데 좋아요. 근데 그거 의혹에 그쳤잖아요. 아무것도 밝혀진 거 없잖아요. 그리고 달랑 한 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에 뭔가는 안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부실하게 뭐 용역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는 너무 팩트가 부실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500건의 행사가 있었는데 그 500건 중에 딱 한 건 빼고 499건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지인의 업체라든지 무슨 구두 계약, 수의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500건 중에 한 건밖에 없고 499건은 예, 모두 다 수의 계약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 만약에 요런 팩트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이상하네. 독자들이 이렇게 의심할 만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통계가 없어요. 조사가 안 된 거죠. 예. 조사를 안 했다기보단 이 보도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럴 거면은 일단 보도를 늦추고 조사부터 더 했어야죠. 박근혜 정부 때에 대해서. 그래야 독자들이 비교해 가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이상하네. 탁현민 얘 뭐야? 이런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요. 제가 우리 그 한겨레의 우리 후배 기자들 박준용 기자랑 김완 기자 이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취재를 한 것 같은데 다 제 후배들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일을 해본 적은 없고 이 친구들의 성향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친구들이 지금 한 5년 차 정도 이하의 이제 기자들인데 여러 실수들을 할 수 있는 연차의 기자들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래서 데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네, 데스크가 사회부장이 있고 이걸 취재 지시한 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취재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왔는데 취재는 잘해왔는데 뭐가 좀 부족해. 논거 이런 거가 더 보강돼야 돼. 그러면 그런 게 발견이 되면 데스크가 지시를 해서 취재 보완을 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가 있었죠? 그 노바운더리와 탁현민 씨와의 이해 공동체 관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의 여러 행사들, 계약 맺는 그 관행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말고 다른 정부 기관들은 어떻게 계약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거, 그거 비교 분석, 요 세 가지 정도가 핵심인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냥 탁현민의 지인 업체, 예, 그거밖에 설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 계약이 과연 이런 방식으로 수의 계약하는 게 맞아라고 논란은 될 수 있죠. 논란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사의 톤이 조절이 돼야죠. 예, 이렇게 막 한겨레 신문이 며칠씩 막 일면에다가 막 무슨 뭐 불법 특혜가 벌어진 것처럼, 예? 제2의 차은택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갈 정도의 기사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전 데스크에게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김한 기자나 이런 친구들이 좀 저처럼 뭐 10년 차 이상 기자이거나 뭐 정말 노련한 어떤 별의별 기사를 다 써본 기자라면 너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지만 이 친구들 그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죠. 지도를 받아야 될 약간은 이제 좀 중간 연차가 돼가는 아직 어린 기자들이란 말이죠. 데스크가 왜 있는데 이 친구들을 가르쳤어야죠. 저는 이 데스크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한겨레가 뭐 기레기 다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사실은 기자들이 이 5년 차 정도 되는 기자들은 여전히 이런저런 실수를 하는 기자들입니다. 꼭 악의적으로 뭘 하는 게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라고 있는 게 여러 단계의 게이트키핑과 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겨레 이 게이트키핑 단계에 뭔가 구멍이 나 있어요. 한겨레가 올 초에 편집국장을 새로 뽑았죠. 새로 뽑고 임석규 선배가 편집국장이 되고 여러 그 국장단들이 지금 물갈이가 됐을 텐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인상이 뭐냐면 임석규 선배도 그렇고 지금 각종 부장들 뭐 데스크가 되어 계신 분들이 제가 한겨레에 있을 때 분류했던 진짜 실력이 출중한 선배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이 무슨 뭐 보훈 인사를 받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한 자리씩 꿰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이 데스킹 기능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후배인 김환 기자, 박준영 기자를 지금 이렇게 망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후배 기자들 욕하기보다는 저는 이 선배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후배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거 우리 하호영 선배가 보도한 걸 가지고 오보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한테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무슨 진상조사위원회를 1개월인가 2개월인가 가동해가지고 오보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한겨레 편집국입니다. 교체된 편집국이에요. 작년이랑 달라요, 분위기가.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탁현민 비서관도 지금 한겨레 고소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똑같이 윤석열 때랑 맞춰서 무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또 한두 달 만에 또 일면에 사과문 낼 겁니까? 탁현민 비서관에게 죄송하다고? 그거는 사과를 해도 욕먹고 사과를 안 해도 욕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때 똥을 싸질러 나가지고 한겨레 편집국이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화가 나서 혈편을 토하게 됩니다. 다만 좀 청와대도 좀 해명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한겨레 기자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취재를 할 때 해명을 받긴 받았는데 청와대 쪽에서 무슨 대통령의 의전과 관련된 거는 자세하게 해명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사에 처음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한겨레 기사가 나가고 나서 자세하게 또 해명을 해놨어요. 청와대가.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기자가 취재를 할 때 잘 설명을 하지. 사실은 이런 몇 건의 그 계약이 있었는데 그중에 22건도 아니고 3건에 불과했고 그리고 다른 노바운더리 말고 다른 업체들이 더 많이 수주해 간 것도 많고 여러 그 청와대 의전의 그 특성상 이렇게 좀 급하게 준비될 땐 수의 계약이나 지인의 업체들 다들 활용을 해왔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그런데도 김한이랑 우리 박준영 기자가 이거 특혜다 이렇게 몰고 갔겠습니까? 얘네들이. 청와대도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걸 그냥 무조건 명예훼손 소송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대립하는 게 그건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요. 탁현민 비서관이 화가 났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요. 우리 한겨레 지금 보면 진보 언론들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가짜 저널리즘 오류. 뭐냐? 이 가짜 저널리즘이 뭐냐면 여러분, I got you.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너 꼼짝 마. 너 딱 걸렸어. 이런 어떤 꼬투리 잡기식의 어떤 정치인 검증 보도들이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그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가짜 저널리즘이라고 좀 부르는 게 있는데. 예전에 그 미국 민주당의 굉장히 유력한 어떤 대선 후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해프닝처럼 뭔가 이렇게 연설할 때 말실수 조금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화당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당시 막 그 집중 포화를 하면서 어떻게 저런 제스처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미국 민주당의 무슨 딘 주지사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그런 것들이 꼬투리가 많이 잡혔나 봐요. 뭔가 좀 쉽게 흥분도 하고 좀 말실수도 잦고 뭔가 좀 슬리퍼 같은 거 실었는데 발에 좀 안 맞는 거 신고 나오고 이런 것들 가지고 그 당시에 이 딘 주지사의 좀 실수 아닌 실수 이런 것들이 CNN에서 막 화제가 되니까 막 CNN에서 그때 한 600여 차례 넘게 이런 것들 가지고 방영 막 하고 그랬었나 봐요. 이거는 당시에 마이클 잭슨 그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보다도 더 많은 그런 보도 횟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이 가짜 저널리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피해를 보고 당연히 이제 정치계에서 사실상 몰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가짜 저널리즘 뭔가 하나 꼬투리 잡았다 해가지고 언론들이 막 대중들의 막 눈길을 끌만한 것이 된다 싶으면은 막 속보 경쟁이 뛰어들어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면 이거 다 사실이 아니거나 너무 과장됐거나 해프닝이거나 이런 것들 너무 많단 말이죠. 지금 뭐 우리 지금 1년 전부터 조국 사건부터 윤미향 뭐 여러 가지 그 좀 탁현민까지 이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진보 언론들이 정치인 검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검증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가짜 저널리즘의 오류에 좀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진지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진중권 교수가 자꾸 막 진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진보 언론들이 가짜 저널리즘에 빠져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눈가림하게 만들어줘요. 진중권 교수의 해악성이 바로 이런 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보 언론의 어떤 뭐랄까 실력과 어떤 진중함의 문제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진중권이 아니야 니네 가짜 저널리즘 아니야 진영주의에 빠지면 안 돼 자꾸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해버려가지고 이 진보 언론 우리 친구들이 자기 반성 자기 검증을 철저하게 못하게 만드는 눈가림막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진중권 교수가. 우리 한겨레 우리 젊은 기자들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선배 기자들인데 그걸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탁현민 관련 보도 우리 한겨레 우리 후배들이 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우리 후배들에게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좀 따가운 논평을 했습니다. 자, 좀 더 파헤쳐가지고 정면 승부하세요. 우리 후배님들. 탁현민의 업체가 어떻게 서로 이해공동체 관계에 있는지 박근혜 정부 때랑 비교해가지고 수의계약 관행 무슨 차이가 생겼는지 검증해서 다음 주에 보도해서요. 정명승부하세요. 안 그러면 또 그냥 일면에 사과하고 말 겁니까? 사과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리포액트에서도 여러 가지 검증 보도하고 있는데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